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평일이죠. 10월 28일 월요일 평일인데, 제가 오늘은 휴가를 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쯤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지 했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래도 그간 13년 넘게 회사 생활하면서 이래저래 커리어 패스를 개척해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이제 원천징수 기준이긴 하지만 한 1억 정도 넘는 돈을 회사로부터 받고 있다. 월급은 600만 원 후반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시대가 흐름이 좀 좋아가지고 그래도 높은 연봉을 나름대로 받고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자동차 하면은 독일의 유명 브랜드 BMW, 벤츠, 아우디 이런 거를 최고로 쳤잖아요. 그 회사들이 좋았던 이유는 일단 외부 디자인도 멋졌고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하차감, 남들이 내가 돈 많은 걸로 볼 수 있다는 하차감 때문에 좋아한다도 있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더 내려가 보면은 차가 일단은 튼튼하고 특히 엔진 쪽 이 퍼포먼스가 되게 좋다. 연비도 좋고 정숙하고 그리고 서스펜션, 승차감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독일 3사의 자동차들이 각광을 받았고 고급차로 이제 분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CPU 이런 것들의 발달로 그리고 더군다나 테슬라 같은 이제 신흥 강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뭐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들을 때는 기계공학, 기계산업의 총화, 어떤 그 정수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특히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고 부품 수도 엄청 많고 이랬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장애물을 피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한다든가 차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기술들 이 기반 기술들이 사실은 다 기계공학보다는 이제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이런 쪽 IT 기술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IT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알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빅테크들,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런 데를 M7이라고 일컫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테슬라도 보면은 거의 달리는 스마트폰처럼 만들어가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같이 전자공학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짤 줄 아는 사람들의 몸값이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제 연차나 경력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좀 괜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두려운 점은 이렇게 저는 이제 IT 쪽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보이는 게 뭐냐 챗GPT인데요. 챗GPT는 저는 이제 무료 버전을 쓰고 있다가 정말로 이제 쓸모가 많아서 아예 한 달에 29,000원씩 내면서 좀 고급 기능들을 더 빠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아직은 챗GPT가 사실 거짓된 거를 진실로 말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제가 이 업계에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했다고 봤을 때 얘한테 일을 시켜보면은 그래도 사원 대리급이 하는 만큼은 한다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게 아직은 이 공부 AI라는 게 자기 스스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고급화 이제 기술 자체를 이제 고급화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더 더 고급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나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보면은 약간 이 피라미드 구조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적어지거든요. 근데 이 밑에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AI가 챗GPT 같은 게 대체를 해버리고 말겠다. 이런 게 너무 눈에 띄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 문제지 이렇게 지금은 아직 이 밑에 부분만큼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위에 것까지 다 잡아먹는 거는 이제 한순간이고 그러면은 이윤 추구가 최우선이고 사람들의 인건비를 항상 줄이려고 하는 그런 대기업들의 특성상 나의 일자리도 이거 얼마 남지 않았겠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연봉을 받으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챗GPT 실제 쓰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내가 이제 뭐 사원 대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했을 때 한번 새로운 제어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겠다 했을 챗GPT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킹 대상을 위해서 2023년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 모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어봤고요. 도요타의 코롤라, 이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코롤라에 들어가는 주요 전자제어기는 뭐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뭐 엔진 제어, 모듈 트랜스미션, 뭐 안전 제어, 차체 전자 제어. 그러면은 저는 한번 차체 전자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BCM은 어느 회사에서 개발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네, 덴소라는 회사에서 주로 만든다고 하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세계 뭐 도요타의 모비스처럼 이렇게 일하는 회사인데 덴소에서 만들었고, 아이신 같은 데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코롤라의 BCM에 들어가는 중앙 처리 장치 반도체, 저는 이제 이게 MCU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뭔지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네, 이런 브랜드 르네사스, NXP, 인피니언이라는 데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거짓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거를 정제하는 작업은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예를 들어서 도요타의 코롤라의 이제 차체 제어 모듈이 어떤 반도체를 쓰고 있는지는 사실 기업의 기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챗GPT는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웹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좀 걸러서 들어야 된다. 그런 제한점은 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저는 맞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NXP S32K라는 모델 가지고 BCM을 설계하고 싶은데 어떤 모델을 쓰면 좋을지 세부적으로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추천해주고 있죠.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맞는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전혀 이 업계 모르시는 분들도 이 단어 자체도 생소하시고 이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번 뭘 물어보겠습니다. S32K 148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S32K 148의 이더넷은 어떤 역할을 하지? 네, BCM에서. 네, 이런 역할을 좀 한다. 뭐 OTA도 이더넷으로 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도 할 수 있다. 네, 전문 용어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 하나하나 또 찾아서 이게 예전 같으면은 블로그에다가 이 단어를 검색해가지고 그 정보를 쪼개져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거는 챗GPT는 그 정보들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거가 엄청난 장점이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그럼 추가로 그럼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148로 BCM 소프트웨어를 때 큰 그림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해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오토사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라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뭐 오토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봤을 때 전혀 뻥을 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바디 컨트롤 모듈 차체 제어 장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문, 도어 잠금, 조명 제어, 와이퍼 제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걸로 구성이 된다. 차량 상태도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OS는 어떤 거를 많이 쓴다더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비소에 가면 BCM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잖아. 그러려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정비소 가서 업데이트하는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단통신 모듈에 대해서 해야 되고 부트로더가 필요합니다. OTA도 필요합니다. 보안 모듈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게 이제 코드를 짜도록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저도 이게 써보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갈수록 똑똑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148을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코드를 또 분석하려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드가 솔직히 일리가 있는 코드들이고 이걸 좀만 응용하면은 물어보고 답변 받고 이래서 정리를 하면은 정말 제어기 하나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코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말인즉슨 지금 저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나의 일자리가 이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생각이 정말 드는 거죠. 근데 내 일자리는 없어질지언정 이런 거죠. 테슬라의 모델 3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사다 보니까는 레이오프, 해고 같은 거를 이제 빈번하게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모델 3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 10,000명이 필요했다. 근데 이런 AI의 도움이나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이거가 더 이상 10,000명이 필요 없고 이제는 500명이서 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 이 나머지 9,500명에 대한 그 업무량은 AI한테 이런 식으로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9,500명의 일자리는 없어졌지만 테슬라의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사람들이 몇 명이건 줄어들었으니까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이게 웃기는 거죠. 우리의 일자리는 없어질 수 있는데 S&P 500 같은 이런 거를 AI 기술을 정말 잘 활용하는 회사들의 매출,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작됐고 이미 시작된 지 꽤 된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이걸 써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자리 줄이기가 진행되었고 자본주의 특성이겠죠. 이러면 이제 상위 10%, 5%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이익을 독식하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의 노동을 단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AI를 써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로봇가 투입돼서 하는 것 자체가 더 낭비인 그런 저임금 노동만 남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챗GPT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너는 어떤 반도 고 있지? 물어보겠습니다. 다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 A100, H100 같은 데 들어가는 HBM을 공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완전히 천지개벽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라가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미 대학교 때 전공이 정해졌고 그때 배운 기술이 지금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를 해서 쫓아가는 노력을 하든지 하도 이제 이 AI의 기술의 발전에 따라가기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그나마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는 M7 같은 우량한 엄청난 이 기술 선도 기업들의 지분을 분산해가지고 S&P 500으로 사서 모아가야 된다. 전 이게 그냥 결론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 아파트 부동산 가지고 알고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오늘 영상 좀 이게 두서없이 좀 길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업무상에서 AI의 엄청난 그 기술 발달 상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었고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S&P 500 투자하시는 거에 어떤 믿음을 좀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